안녕하세요.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항해계기학과 천문항해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항해시대의 항해술입니다. 대항해시대란 콜럼버스, 바스쿠 다가마, 마젤란, 제임스 쿡 선장들이 활동했던 15세기에서 18세기를 말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GPS나 정밀한 해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항해시대란 무엇인가? 대항해시대의 항해사들은 어떻게 위도를 찾았을까? 그리고 경도를 어떻게 찾았을까입니다. 대항해시대란 유럽인들이 항해술을 발전시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등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합니다. 15세기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바스쿠 다가마, 마젤란, 제임스 쿡 선장이 활동했던 시대를 통상 대항해 시대라 말합니다. 항해학적 관점에서 대항해 시대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항해사를 뽑으라 하면 보시는 표와 같이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콜럼버스,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 스페인의 마젤란,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고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마젤란은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고요. 영국의 제임스 쿡은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주요 섬들을 발견한 사람으로 위도와 경도 중에 경도를 항해에 적용하고 해도를 제작하고 영국의 대영 제국 건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콜럼버스, 바스쿠 다가마, 마젤란이 항해했던 경로를 잠시 보실까요? 제임스 쿡은 1768년 1차 태평양 원정을 시작으로 무려 3차례나 태평양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제임스 쿡의 항해 경로를 잠시 보실까요? 보시는 그림은 대영제국 최전성기 때의 영국 영토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이 대영제국 건설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제임스 쿡 선장입니다. 그럼 제임스 쿡 선장은 오늘날과 같은 GPS나 최첨단 항해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자신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박의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구분되는데요. 제임스 쿡은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0도에서 90도, 남쪽으로 0도에서 90도로 표현이 되고 왼쪽 그림에서 가로선이 위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북위 37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경도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0도에서 180도, 서쪽으로 0도에서 180도로 표현되고 오른쪽 그림에서 세로 방향으로 그어진 선이 경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동경 126도 부근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청은 북위 37도 30분, 동경 127도 0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 엘리케 왕자 시대 기록을 보면 북극성의 고도를 알면 위도를 알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15세기부터 위도와 경도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 북극성의 고도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경주 첨성대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면 35도에서 36도 사이에 북극성이 보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극성을 관측하면 약 55도 부근에 보이고요. 이집트 카이로에선 북극성을 바라보면 약 30도 부근에 보입니다.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의 관계가 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북극성의 고도가 곧 관측자의 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빛의 굴절이나 빛의 번짐, 관측자가 위치한 곳의 높이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계략적인 위도를 알고자 할 때는 북극성의 고도가 관측자의 위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에서는 북극성이나 태양, 다른 별의 고도를 관측하기 위해 육분이라는 항해 기기를 사용합니다. 제임스 쿡 선장도 오른쪽 그림에 존 버드라는 사람이 만든 육분이를 사용했습니다. 북극성의 고도를 관측해 위도를 판단하는 것을 천문 항해학에선 북극성 위도법이라 말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북극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위도를 찾을까요? 1484년 포르투갈의 천문학자들은 정오에 태양의 높이를 관측하면 위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태양으로 관측자의 위도를 알려면 태양의 저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태양의 저기는 천측력이라는 책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천측력은 1478년 자쿠토라는 천문학자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서 정오에 가장 높은 고도를 유지하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으로 위도를 알려면 정오 때의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고 여기에 태양의 저기를 가감해주면 관측자의 위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태양이나 항해에 사용되는 별의 방이나 고도, 저기가 기록된 1767년, 1774년의 천측력인데요.
제임스 쿡 선장도 이러한 천측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오 때의 태양의 고도를 관측해 위도를 계산하는 것을 자오선 고도 위도법이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책에서 남중고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남중고도가 자오선 고도 위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위도를 알려면 태양의 저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름철 하지 때 태양의 저기는 북위 23.5도이고요. 봄과 가을,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의 저기는 0도, 겨울철 동지 때 태양의 저기는 남위 23.5도입니다. 하지는 6월 21일이나 22일, 하지의 저기는 북위 23.5도, 춘분은 9월 22일이나 23일, 추분의 태양의 저기는 0도. 천측력이라는 책이 없어도 날짜만 알면 태양의 저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의 위도를 알려면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여기에 태양의 저기를 더하면 되는데요. 태양의 저기와 고도를 알면 관측자의 위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 좀 감이 오시나요? 앞에서 관측자의 위도를 알려면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여기에 태양의 저기를 더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저기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위도 부호, 노스이냐 사우스이냐와 태양의 부호, 노스이냐 사우스이냐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관측자의 위도 부호와 태양의 저기 부호가 다르면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여기에 태양의 저기를 또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2번 그림과 같이 관측자의 위도와 태양의 저기가 동명이고 위도가 저기보다 작을 때는 태양의 저기에서 90도 마이너스 태양의 고도를 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6월 21일 정오 무렵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때 태양의 고도를 측정했더니 76.5도였다면 관측자의 위도는 얼마인가라는 것인데요. 이때 태양의 저기는 북위 23.5도입니다. 관측자의 부호와 태양의 저기 부호가 동명, 같으므로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여기에 태양의 저기 값을 더하면 관측자의 위도 북위 37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 예제는 12월 21일 태양의 고도가 29.5도였을 때인데요. 관측자의 위도와 태양의 저기가 이명 다르므로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여기에 태양의 저기를 또 빼면 관측자의 위도는 북위 37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까지 북극성과 태양을 이용해서 관측자의 위도를 찾는 것을 했는데요. 그럼 경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30년 독일의 천문학자 프리스우스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만 있으면 경도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프리스우스는 지구는 24시간에 360도를 회전을 하고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기 때문에 출발 위치와 현재 위치 사이에 시간차를 구해서 여기에 15도를 곱하면 간단하게 경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밀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더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1530년부터 정밀한 시계 때문에 풀리지 않던 경도 문제는 영국의 존 해리슨이라는 시계공이 1720년에 타임키퍼라는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데 성공함에 따라 경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1772년 켄달이 만든 K1 정밀 시계를 가지고 태평양 원정을 떠나는데요. 제임스 쿡 선장은 K1 시계를 절대로 실패를 모르는 우리들의 안내자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라 극찬을 합니다. 그럼 시계로 어떻게 경도를 찾을까요? 먼저 내가 출발할 때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의 시간을 12시로 맞춥니다. 두 번째, B지점, 현 위치죠. B지점에서 이 시계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을 잽니다. 세 번째, A지점과 B지점의 시간차를 구하고 여기에 15도를 곱하면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이 12시였고 B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을 쟀더니 13시였다면 A지점과 B지점의 시간차는 1시간, 여기에 15도를 곱하면 현재 B지점의 경도는 A지점에서 서쪽으로 15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시간을 12시로 맞추고요. 이 시계로 B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시간을 측정했더니 14시였다면 관측자의 경도는 A지점에서 몇 도 움직인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30도 움직였습니다. 자, A지점과 B지점의 시간차는 2시간이 시간차가 나고요. 여기에 15도를 곱해주면 30도가 나옵니다. 경도 찾는 거 별거 아니죠? 하지만 1720년에서야 경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도를 알게 되고 300년이 지나서야 경도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끝으로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남반구 지역에선 어떻게 방위와 위도를 찾을까요? 남반구 지역에선 남십자성을 이용했습니다. 남십자성은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의 세로 방향으로 5배를 하면 그쪽이 정남쪽입니다. 그곳에 북극성과 같은 가상의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측자의 방위와 위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이라 말하는데요. 각각 0도에서 90도로 나누어 북쪽과 남쪽을 나타냅니다. 경도는요, 본초 좌우선,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 말하는데요.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을 나타냅니다. 위도를 알고자 할 때는 북극성의 고도와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위도를 알고자 할 때는 북극성의 고도가 곧 관측자의 위도이고요. 태양을 이용할 때는 90도에서 태양의 고도를 뺀 다음 위도와
태양의 저기 부호가 같으면 태양의 저기를 더하고 다르면 태양의 저기를 빼면 관측자의 위도가 계산이 됩니다. 위도가 저기보다 작을 때는 아래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도를 알고자 할 때는 출발 지점의 태양의 남중 시간에서 현재 위치의 태양의 남중 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 15도를 곱하면 관측자의 경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태양의 남중 시간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 대항해 시대에 4명의 위대한 항해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위도와 경도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가마는 15세기 후반, 마젤란은 16세기 초반 사람이고요. 제임스 쿡 선장은 18세기 후반 사람인데요. 제임스 쿡 선장만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서 항해를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방이나 대략적인 위도를 추정해서 항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은 대항해 시대의 항해술,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찾아도 해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 활동했던 18세기 영국의 해도 제작 기술을 가늠할 수 있는 해도를 보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